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둥밍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휴.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둥밍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둥밍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둥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 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6년 호주 퀸즐랜드 30대 여성 사라 앤 키엘리는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언제나 사랑해. 저기요, 바빠? 나 임신했다니까 왜 연락이 안 돼? 얼른 답장 줘. 아하. 임신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돌변한 건가요? 사실 사라는 2016년 9월 남자친구 케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떻게 협박조로 했나? 그랬나 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아까 임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육비 고소 뭐 이런 거. 사라의 전화가 문제가 된 이유. 약 1년 동안 그녀가 케빈에게 건 전화만 무려 4,270통. 하루에 몇 번 자는 거 빼면 거의 뭐 한 시간 두 번씩 한 거죠. 어우. 아니, 임신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 타면은 할 수 있지. 4,000번 할 수 있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어. 그 정도는. 케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 그뿐 아니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다. 케빈을 수시로 협박했는데요. 헐.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게도 무려 약 700통의 협박성 메시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니 생생 사시지. 아유. 저 문자를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고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부셔버릴 거야. 케빈의 차의 달걀 투척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런 사라를 피해서 케빈은 이사까지 했지만 집요함의 끝판왕인 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집까지 찾아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거의 CIA인데 뭐 이렇게 잘 알아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를 피해가도 찾아오는 거면 너무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답이다 이거. 이민 가도 따라올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케빈은 사라를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결국 사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되찾으려던 간절한 마음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녀석.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네.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에?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쥐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쥐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쥐안은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